273장. 위준이 쓰러지자 당군은 혼란에 빠졌다. 그 혼란은 무왕의 발해군에게 기회였다. 삼조고 깃발이 성벽 위에서 높이 휘날리며 발해군의 전사들은 마치 검은 날개를 펼친 악마처럼 날아들었다. 그들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고 무기의 번뜩임은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발해군의 전사들은 무왕의 명령에 따라 적군의 틈새를 파고들며 무자비한 학살을 시작했다. 전장은 마치 살아 숨쉬는 지옥이었다. 발해군의 돌격이 시작되자 대지는 피와 혼돈으로 물들었다. 날카로운 칼과 창이 적의 방패를 쪼개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러나 이 소음조차 전장을 덮은 절규와 고통의 비명에 묻혔다. 피는 비처럼 흩뿌려져 대지를 적셨고 진흙 속에서 엉킨 핏물이 병사들의 발 아래로 흘렀다. 당군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진 숫자에 대한 믿음으로 맞섰다. 그러나 발해군의 전사들이 돌풍처럼 그들을 덮치자 그들의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발해군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적을 찢고 마치 짐승처럼 포효했다. 한 병사는 쓰러진 채 울부짖으며 손을 하늘로 뻗었지만 그 손목은 발해 전사의 도끼에 의해 단숨에 잘려나갔다. 그의 비명은 공중으로 퍼졌고 곧이어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 광경은 살아남은 병사들의 눈에 지워지지 않을 악몽으로 남았다. 피로 물든 땅은 불타는 성벽의 불길과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불타는 성벽에서 떨어진 잔해들이 병사들 위로 비처럼 쏟아졌고 화살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녔다. 적의 시체들은 산처럼 쌓였고 그 사이사이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기어가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발해군의 차가운 칼날이었다. 도와줘, 제발! 당군의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고 땅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은 진흙 속에서 몸을 끌어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등 뒤로 다가오는 발해군의 전사는 그를 가차없이 끝장냈다. 검은 날이 그의 몸을 관통하며 비명이 멈췄다. 그의 혈흔은 대지 위로 새로운 지옥의 문양을 그렸다. 발해군의 기병들은 말을 타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가로지르며 적의 마지막 남은 방어선을 파괴했다. 말발굽 아래에서 부서진 방패와 갈라진 머리가 으스러졌고 적군의 몸은 밟힌 채 땅속으로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불타고 비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전장은 적막 속에서 울리는 철과 피의 냄새로 가득했다.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라 마치 전장이 지옥의 입구로 변한 듯했다. 그 순간 후방에서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 본진 3만의 기병대가 당군을 기습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적의 허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당군의 퇴로를 끊어버렸다. 장문휴는 기병대의 선봉에 서서 칼을 휘두르며 적군을 찢어발겼다. 그의 목소리가 전장을 뒤덮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 땅을 그들의 피로 물들여라. 장문휴의 명령에 따라 발해군은 광포한 악귀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했고 손에 든 칼은 적군의 육체를 갈랐다. 그들의 칼날은 적의 방어선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피는 하늘로 솟구쳐 바람에 흩날렸다. 당군의 병사들은 발해군의 두 방향에서 밀려드는 공격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전장은 피비린내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삼조고 깃발 아래에서 발해군의 전사들은 차갑고도 치명적인 웃음을 띠며 적군을 쓰러뜨렸다. 그들의 무자비한 기세는 당군의 사기를 산산조각냈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치려 했으나 발해군은 그들에게 퇴로를 허락하지 않았다. 장문휴의 기병대는 그들을 완벽히 포위하며 도주로를 차단했고 살아남은 병사들마저 발해군의 검 아래 쓰러졌다. 발해군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전장을 지배했고 당군의 피로 물든 대지는 마치 지옥 그 자체였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당군의 장수들은 발해군의 기세에 눌려 항복하거나 도망쳤다. 성벽 위에서는 삼조고 깃발이 높이 휘날리며 발해군의 승리를 선언했다. 무왕 대무에는 전장의 중심에서 말을 타고 서 있었다. 그의 갑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검은 적군의 피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강렬했다. 무왕은 성벽 아래로 흩어진 적군의 잔해를 바라보며 낮게 외쳤다.
발해의 전사들이여,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땅과 바다는 이제 발해의 것이다. 삼조고의 이름으로 적들을 기억하게 하라. 그의 말에 발해군은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등주성은 마침내 발해의 깃발 아래 놓였다. 274장. 장안성은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는 웅장한 중심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기둥에는 봉황과 용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고 지붕 위의 황금빛 기와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 중심에 자리한 대조는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속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황제 현종의 시선은 대리석 위에 펼쳐진 지도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고 궁중 신하들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폐하, 현재 돌궐과 거란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면 발해를 치는 일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협조 없이는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대문예는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종은 반쯤 감은 눈으로 대문예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궐과 거란, 그리고 해족 모두 발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발해는 동부 지역을 장악하며 그들의 숨통을 죄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의 동맹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문예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폐하, 신라군을 동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신라와 발해는 이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군을 활용하면 해안선을 통해 협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순간 현종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문예를 바라보았다. 하하, 과연 너는 꾀가 넘치는구나. 신라군을 끌어들인다면 발해는 양면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니 이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생각이다. 궁궐의 대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순간 내부에 있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찬란했던 아침의 햇살은 긴장감으로 가득한 공기의 무게에 눌려 흐릿해졌고 척후병의 발소리가 장내의 고요함을 깨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의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두려움과 경악으로 번뜩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현종 앞으로 무릎을 꿇었다. 폐하, 긴급한 소식을 전하옵니다. 그의 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절박했다. 현종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짙은 눈썹 아래 그의 눈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하라. 발해가 등주성을 기습했습니다. 척후병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있던 신하들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발해가 등주를 쳤다고? 현종의 목소리는 믿기 어렵다는 듯 울렸다. 그의 손이 떨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황금 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등주자사 위준이 전사하였고 성은 이미 함락되었사옵니다. 척후병은 말을 이어갔다. 발해군은 4만 병력을 동원해 바다를 건너 상륙했으며 군함과 조선소를 파괴한 뒤 5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현종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으나 눈앞에는 등주성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곁에 있던 승상이 조용히 나섰다. 폐하, 발해군의 해상 전력은 이전에도 위협적이라 알려져 있었사옵니다만 이렇게 대담한 움직임을 보일 줄은. 현종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전장을 뒤흔드는 북소리처럼 강렬했다. 이런 치욕을 어찌 견디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즉시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발해의 야욕을 꺾을 방안을 마련하라. 곧바로 명령이 내려졌다. 신하들은 전장의 준비를 위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궁궐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현종은 잠시 자신의 내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방 안에는 단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들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발해를 얕본 내 잘못이구나.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황제의 진노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다. 그 순간 현종의 마음속에는 단지 전쟁을 넘어선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 의지는 단순히 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백성, 그의 황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275장.
동모산의 아침은 승리의 서막을 알리는 듯 청명한 하늘과 따뜻한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발해의 성문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마치 태양을 등지고 이동하는 거대한 군집처럼 발해군이 피로 물든 전장의 흔적을 간직한 채 성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갑옷과 투구는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쇠붙이의 무거운 울림이 대지에 메아리쳤다. 성 안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귀환 소식을 알고 성벽 위로 몰려들어 환호와 함성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군마의 발굽이 성문 돌바닥을 강타할 때마다 백성들의 목소리는 하늘로 치솟았다. 대왕 만세, 발해 만세. 이 함성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발해의 자긍심과 독립, 그리고 잃어버린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담은 절규였다. 무왕대무에는 말을 타고 앞장서서 성문을 통과했다. 그의 얼굴은 전장의 피로로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벽 위의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계는 미소가 스쳤다. 그들의 환호와 함께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을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한 발해의 새로운 태양으로서 오늘의 승리는 그의 시대를 넘어 후세에까지 기억될 것이었다. 궁으로 들어서자 무왕은 그의 최측근인 생천의 환영을 받았다. 생천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전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투로 발해의 위엄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무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타고 내렸다. 하하하. 그렇다 생천. 하지만 우리는 아직 멈출 수 없다. 발해의 깃발이 더 먼 곳에서 휘날려야 한다. 생천은 무왕의 곁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속삭였다. 전하, 흑수말갈의 족장 이현성과 대일하 장군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흑수말갈은 이제 전하의 의지를 따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무왕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흑수말갈이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이 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아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천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전하, 거란에서 발해와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담은 친서가 도착했습니다. 등주성의 승리 소식이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무왕은 성문 너머로 시선을 돌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거란까지 손을 내밀었단 말이냐? 흥미롭군. 동아시아의 중심에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궁정의 대청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번쩍이는 갑옷과 장검이 빛났다. 발해의 무왕 대무에는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기세는 이미 왕좌를 넘어 궁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청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무왕의 결단과 전략적 통찰이 묻어났다. 장문유가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대왕 전하, 이번 전투에서 보여주신 용맹에 감축드립니다. 무왕은 장문유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전투는 단순히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발해의 힘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북방의 민족에게 충은 곧 힘이다.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당과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도 우리 발해의 강대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은 그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무왕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으나 이내 표정은 진지해졌다. 그는 생천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라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생천은 신중히 대답했다. 당나라의 지시로 신라의 성덕왕이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김윤중에게 병력을 맡겼다고 합니다. 김유신의 후손이니 그들의 움직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문휴는 이 말을 듣고 이마를 찌푸리며 분노를 터뜨렸다. 간사한 신라놈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쳐야 했습니다. 전하, 그들에게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왕은 손을 들어 장문휴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다. 그만하라. 신라는 늘 그런 식이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생천, 그대는 2만 병력을 이끌고 신라의 진군을 저지하라.
그들이 발해의 땅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다. 네, 전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왕은 고개를 돌려 장문유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장문유, 군을 수습하라. 우리는 요서로 간다. 대당 전쟁의 두막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대청을 넘어 궁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왕의 눈빛은 이미 먼 요서를 향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대전략이 선명히 그려지고 있었다. 발해는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 강국으로 우뚝 설 준비를 마쳤고 무왕의 결단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발해의 군대는 다시금 동모산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병사들의 갑옷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금속음이 성 안을 채웠고 전장의 긴박한 기운이 온 궁을 감쌌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발해가 동아시아의 중심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무왕 대무에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발해의 태양은 이제부터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